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꿈에서 직장 동료랑 엄청 싸웠는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진짜로 그 사람이 날 피하는 거예요.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? 아니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?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기묘하고도 섬뜩한 경험에서 시작합니다.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현실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지, 그 보이지 않는 원리를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. 실제로 한 단체의 대표인 분이 겪은 일입니다.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료랑 꿈에서 한바탕 크게 싸웠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동료가 자기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는 거죠.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걸고. 와,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?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래서 이 기묘한 현상을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먼저 꿈이 현실에 만들어낸 균열을 살펴보고 이 현상에 대한 아주 독특한 진단, 바로 신싸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지, 진짜 싸움의 본질은 뭔지 파헤친 다음에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바로 꿈과 균열. 우리 내면의 갈등이 어떻게 현실 세계로 툭 튀어나오는지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. 꿈에서 싸웠을 뿐인데 현실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 상황. 일단 현상 자체에 먼저 집중해 봅시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. 아니, 이게 대체 뭘까요? 그냥 내가 예민해서 혹은 착각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? 아니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아주 독특한 진단이 나옵니다. 바로 신싸움. 갈등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건데요.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심리학적인 분석과는 전혀 다른 아주 흥미로운 관점일 겁니다. 네,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에요. 뭐냐? 바로 신싸움이었다는 겁니다. 소스에 따르면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고 그게 꿈이라는 형태로 당사자에게 알려진 것뿐이라는 거죠. 아니, 신싸움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좀 생소하죠?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우리 각자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런데 현실에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면 우리를 지키는 그 신들끼리 대신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일종의 보이지 않는 대리전 같은 거죠. 자, 그럼 이 신싸움이 대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세 번째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부부관계에 빗댄 이야기인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자, 우리 각자에게는요, 무조건 내 편인 수호신이 있어요. 이 신의 임무는 딱 하나,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신이 화를 내고 반대로 상대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상대편 신이 분노하는 거죠. 아주 직관적이죠. 근데 이게 처음부터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. 일종의 임계점이 있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처음 1단계에서는 한쪽 신이 참아줍니다. 예를 들어 아내 쪽 신이 그래도 남편을 존중해야지 하는 의무감에 어느 정도 부당함을 견디는 거죠.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? 2단계. 어느 순간 이건 선을 넘었어 하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3단계, 두 신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. 이걸 바로 맞신 싸움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의 결과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. 신들끼리 싸우면요, 그 보호를 받는 사람들,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. 내가 애써 이뤄놓은 좋은 환경, 평판, 명예,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. 지금까지는 계속 신들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사실 진짜 싸움은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.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깥의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.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내 안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? 신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.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
결국 내가 가진 것들을 잃게 되죠. 하지만 내 안에 단단한 힘이 있으면요,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내가 오히려 신들을 이끌고 상황을 주도하는 거예요.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고 내 삶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됩니다. 나에게 내 힘이 있으면 신들이 스스로 나설 수 없다. 와, 정말 강력한 말이죠.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싸움의 키를 결국 내가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내 신이 날뛰지 않게 하는 것도 결국 나의 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아니, 그래서 그 내면의 힘, 대체 어떻게 키우는 건데,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힌트를 드리자면 해법은 바깥 세상과의 대결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있습니다. 이 해법의 핵심에 질량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질량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물리법칙처럼 사람의 내적인 힘에도 일종의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. 내면의 질량이 작은 사람은 주변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만 내면의 질량이 큰 사람은 굳이 소리치거나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상황을 이끌게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내면의 질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? 딱 4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. 첫째,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. 둘째, 나는 완벽하지 않아, 나도 부족한 게 많아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. 셋째,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균형 잡힌 삶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문제를 너끈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내 그릇을, 내 질량을 키우라는 겁니다. 외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안을 채우는 것,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내 힘이 커야 상대는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. 이건 상대를 짓밟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겠죠? 오히려 내 힘과 그릇이 커져서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더 이상 싸움 자체가 의미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걸 겁니다. 혹시 지금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힘드시다면 이제 지론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?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기지?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나는 어떻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.